하늘의 어떤 기운을 강하게 이런 터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심차게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2022년에 이제 이때도 역시 이때부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자연 때 이렇게 눈이 솔솔 내리면서 평안하게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쉬는 그런 느낌을 갖고서 이렇게 표현했다랄까요. 가능한 한 이제 아무 생각이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. 생각을 많이 갖는 것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작품 중에 요 바로 전에 작품까지는 이런 기운 생동을 많이 표현했죠. 터치도 강하고 이렇게 기가 확 뻗쳐나가는 사람도 어떤 기운이 있듯이 모든 만물에 기운이 있다고 봐요. 왜냐면 그래서 그런 거와 그다음에 제 그림에 소나무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추사의 새안도와 같은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별을 넣는 건 맑은 하늘의 별이라는 건 우리가 청아한 자연환경, 영원한 우주의 맑은 자연환경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디프한 어떤 그런 하늘을 갖다 이제 지금 작품이 이 작품을 이제 최근에 이제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애안이 이제 많이 이제 있고 이제 잠시 여러 애안을 다 내려놓고 핸드폰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지하와 질병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헤매고 전쟁 이런 속에서 뭐랄까 고통 속에서 하나라도 자연의 어떤 섭리랄까 자연 속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좀 휴식을 취하고 놀다 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표현합니다. 계속 오셔가지고 많이 유튜브를 촬영하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작품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. 한 10여 메가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. 그럼 더 이렇게 칸이 웅장하게 와닿고 그렇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의 시작이 위치가 제가 그린 자리가 어디냐면 행주산성입니다. 행주산성에서 바라다본 북한산성입니다. 이 작품만 유일합니다. 다른 작품은 원당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구파발 쪽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작품을 그쪽에서 행주산성 쪽에서 보게 된 거는 행주산성에 있는 산이 덕양산입니다. 그리고 고봉산이 있어요. 멀리.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게 덕양과 고봉산이 합쳐져 가지고 고양이라고 이름이 적게 되는데 행주산성의 역사성과 또 행주산성의 그 앞에 한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북한산에서 물이 발원지가 흘러 내려와서 행주산성으로 내려옵니다. 천문천으로.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의 순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. 이 속에는 이제 많은 삶이 녹아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렸는데 어느 날 불교 방송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산에 절 좀 그리냐고 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 걸 촬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절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산 속에는 수많은 태고사, 삼천사, 진간사 수많은 절이 있지 않겠습니까?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때 어떻게 제가 제 거를 촬영을 하게 됐네요. 그 불교 방송에서 고용 방송에서는 이렇게 공룡이라도 어떤 그런 방송에서는 그런 이런 갤러리, 상업 갤러리에서 하는 걸 촬영을 안 한답니다.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누리니까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원화는 이제 다 다른 분이 이제 구입을 하셨고 소장하게 되셨고,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작품을 이렇게 피그먼트 프린팅 기법인 그런 이제 굳이 말하면 파나라고 하기는 좀 저기했지만 아무튼 그런 기법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. 이거를 이제 캠퍼스 천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다. 그래서
제가 큰 거는 뭐 10m, 20m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작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하기 편안하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많은 작가들도 좀 학교에도 좀 작품 판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소장가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구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산은 삼각산, 저는 제 그림은 산을 꾸민 게 없습니다. 실경입니다. 실경에 우리로 말하면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 선생님이 이제 중국의 각기풍이나 간념산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독자적인 실경산수를 그렸습니다. 이것처럼 저는 이 산에서는 북한산 자체는 기운이 좋고 산의 변화가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리는 그런 산들입니다. 제 그림은. 그래서 이 산이 참 정말 삼각산 같죠? 그리고 이 산에서 기운이 크게 뻗쳐 올라가는 또 그리고 역시 은하수가 있다는 건 맑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. 요새와 같은 이렇게 공에 찌든 그런 하늘이 아니었던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역시 그 같은 기법인데 이 작품의 차이는 뭐냐면 요 산의 형상만 없으면 추상화입니다. 이 형상이라는 게 겉에 있는 형상이 없어지고 요 안에 것만 보게 되면 그런 추상적인 기법에 나타나죠. 근데 추상은 우리 심상으로 보면은 구상은 어떤 형태가 있어 보이지만 추상은 우리 심상을 표현한다는 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표현한다면 사랑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? 그 추상적인 거가 되겠죠.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뭐 하트 모양을 갖고 얘기하겠지만 색감으로 얘기하면 그렇죠? 여러 색깔 중에 블랙은 아니겠죠. 사랑이라는 거 거의 색깔이 나타나죠. 핑크 그렇죠? 예, 그런 것처럼 또 뜨거운 사랑은 뭐 빨강이겠죠. 그 추상적인 언어가 하나의 그 상징성이 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다 리터칭을 했다 그랬죠. 여기다 또 별도로 따로 더 터치해서 좀 가미도 하고 그런 자유스러운 이것도 현대미술의 하나의 기법입니다. 네. 저쪽으로 보실까요?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작품은 또 기법이 이 마테르 기법이라고 마테르 특수 프린팅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작품을 이게 큰 기계에 놓고 천이 돌아서 나와서 출력이 되지만 얘는 천을 큰 기계에서 밑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천을 부착을 시킨 상태에서 위에서 분사가 됩니다. 안료가. 그래서 적층을 시킵니다. UV 출력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다 만져봐도 된다고 합니다. 제가 특수하게 다 코팅을 잘 해놓고 이 작품은 100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. 그리고 여기 만져보면 우두두들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다 만져보시면 또 다릅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. 이게 눈으로 보고 그렇죠? 입으로 먹고 손으로 또 만졌을 때 그 맛이 참 좋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도 손으로 만질 수 있다. 네, 여기에 냄새가 가미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? 어떤 숲의 내음이 있으면 참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다른 그림보다 조금 환상적이죠. 네, 핑크적인 색깔과 약간 이렇게 그 전에 2017년에 그 한국경제신문사 초대전, 한국경제 초대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출품했던 작품이죠. 그 전에 그냥 그림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색감으로 첫눈에 오듯이 그냥 보고 좋다 그러면 되지 않나. 사랑스럽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런 게 또 우리한테 신비함을 좀 주겠죠. 네. 지금 이제 이 북한산 이 그림은 제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? 이 작품 하는데요. 한번 맞춰보세요. 그림 그릴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? 시간이요? 일필휘지. 네, 그러니까 좀 딩동댕인데요. 정말요? 네.
5시간 만에 그렸습니다. 오, 세상에.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나 같은 경우 그릴 때요 5시간 동안 안 그립니다. 그쵸? 수묵화로 그릴 때 한 번에 일필 휘지로 그리잖아요. 그렇지. 오원 장승업 선생이 조선시대 그 화가지 않습니까?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선 그림을 그리는데 술 생각이 나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가서 술을 먹고 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오랫동안 다진 게 아니거든요. 한국화에서 일필휘지의 그 기현생동을 그렸다는데 그 필력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왜 일필휘지를 했냐면 다듬지 않았을 때 오는 건요 정적인 그림하고 다르게 동적입니다. 그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서 일필휘지로 확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잠시 누워 있어야겠죠. 힘들어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한 번에 확 쏟아붓는 거죠. 그러니까 에너지가. 근데 그게 나타나요. 사실 제가 요번에 전시회는 그거를 아주 표현을 제 작품은 안 됐지만 다음번에는 목탄으로 수수로 그리는 그림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생성과 이런 어떤 그런 걸 그리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치면 목탄은 단색이잖아요. 숯이잖아요. 생성에서 소멸로 넘어가는 거죠. 그 소멸이 되는 그걸 갖고 단색으로 그렸을 땐 칼라보다 또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. 현대적의 이제 추상 작가 중에 그 여러 작가 중에 그 신색으로만 작품을 한 그런 작가가 있어요. 마크 루드코라고 그 작가 같은 경우는 한 10m가 다 흰색이에요. 그 흰색밖에 칠한 게 없어요. 근데 세계적인 작가가 됐거든요. 근데 그 작가는 그 흰색을 왜 그러냐? 러시아. 고향인 러시아를 표현합니다. 러시아. 흰색을 칠하고 계속 수천만 번을 칠해가지고 수천 번을 칠해가지고 적층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칠했을 때 흰색에서 오는 그 허무의 이미지. 그 소설을 아마 대화 소설을 썼어도 책으로는 몇 회라고 써야 되고 그림 하나로 끝납니다. 피카소의 게르니카 학사 같은 경우를 보면 책으로 쓰려면 많이 써야 되지만 그림 한 점으로 게르니카 학살 이런 걸 표현했죠. 예. 다음번에는 제가 단색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. 무조건은 달밤에 그냥 하나 유자적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렸습니다. 제가 이 원화 소지하고 있습니다. 원작을 소지하고 있죠. 원공이잖아. 우리 집에 있죠. 자, 이걸 한번 잠깐 봐주시죠. 여기에 제가 이 자생을 그리게 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자생화를 그리게 된 거는 2000년에 고양시에게 꽃박람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. 고양시에서. 그때 이제 SBS 방송국에서 100명의 중견 작가의 주제를 꽃을 주제로 이제 하는 그림을 그리게 했었습니다. 100명이. 그래서 그때는 뭐 남성이 무슨 꽃을 그려 이러고 다들 이제 하면서 묘 미술로서 시에서 한다니까 이제 참여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좀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거기서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. 근데 꽃은 참 아름답고 조경시설이 아름다워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이제 분들 중에 고양시의 고양 자생식물의 회장이신 이제 강민창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꽃에 눈을 뜨게 됐어요. 거기에 중앙그룹, 중앙정보처리학원 이사장님 및 정상훈 회장님께서도 당신은 대상을 참 잘하니까 극사실도 잘하니까 뭐 우리 자생화를 갖다 한번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알리고 그런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. 그래서 한번 생각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이걸 하게 됐어요.
이제 극사실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우리 꽃을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좀 알려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자긍심을 좀 심어주고 그럼 참 좋겠다. 교육적 목적과 우리의 정신성도 알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나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이 생성이 존재할 때는 그 자연환경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 자연을 닮아요. 사람이요. 근데 우리의 이 꽃 중에서 보면 굉장히 강인한 그러한 꽃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약용식물로도 좋고요. 일전에 이제 6.25 때 미군 분석으로 들어온 이제 한 학자가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식물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타이핑을 치는 사무직 여직원이 미스 킴이었어요.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우리 자생식물이고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산에서 전 세계 유일종인 미스 킴 라일락이라는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처음에 이름이 없었습니다. 이름이 없었는데 왜 미스 킴 라일락이냐면 그 미스 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미스 킴 라일락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그 미스 킴 그 라일락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걸 가져다가 개량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꽃 이제 심을 때 많이 심잖아요. 식목일 날 이런 수목 저기 그 파는데 그런데 가면요, 화야 이런데 가면 미스킴 라일락 많이 나와요. 라일락이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수입을 합니다 지금. 네, 그래서 근데 그 미스킴 라일락 여기 없습니다 그림이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멸종위기적인 동강할미꽃. 그다음에 동강에만 있는 자생식물이죠. 그 자생식물하고 야생하고 차이가 뭐냐면 야생은 들판에 다 펴 있는 게 야생식물이고 그 중에 자생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계속 수백 년 내려온 게 우리나라 그 자생식물이라고 부르죠. 그러니까 그 중에 동강에만 있는 동강할미꽃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동강할미꽃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는 곳인데 돌멩이 사이에서 피고 그러는데 이걸 남획을 해가지고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습니다. 저걸 가져다가 집에 갖고 가가지고 심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그다음에 이제 제주인의 삶을 닮은 그 제주반의 엉겅퀴꽃. 이 굉장히 그 바늘처럼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강인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표현했고 여기 눈물로 얼룩진 그런 느낌을 추상화로 제가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범 교수님에게 원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빌려서 사진을 찍고 되는데요. 그리고 이건 청와대에 소장되어 있는 그 매화 바위 말발견 우리나라 토종 자생아입니다. 그 청와대 대통령께서 사셨죠. 구입하려고 청와대에 걸려 있는데 이 매화 바위 말발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도 굉장히 잎사귀도 잘 안 떨어지고 강합니다. 그래서 LG 구회장님이 화담숲을 만들면서 이 꽃을 사랑해가지고 아주 많이 심어놨어요. 그래서 화담숲에 가면 있습니다. 네, 많이 있고.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 자생하는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도 꽃이 좀 작은 편인데 유일하게 이 큰 꽃 우아리 손바닥만해요. 이 꽃은 큰 꽃 우아리 그 꽃도 이렇게 또 그려봤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매발톱꽃 그리고 위에도 5층에도 이제 그 꽃 그림이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나리꽃이 있죠. 나리꽃이 우리나라 12종류고 네덜란드는 2종류밖에 안 돼요. 근데 네덜란드에 또 육종학자가 우리 거를 갖다가 무단으로 가져갔어.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뭘 만드는지 아세요? 꽃을? 아주 유명한 꽃이에요. 백합. 잘 맞췄습니다. 그 백합꽃을 또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. 나리꽃은 가져다. 네, 비슷하죠, 백합. 그러니까요.